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1일 최병욱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이죠. 이 오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부모 묘소 의혹을 얘기하면서 사진을 2장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캡처해서 돌에 뭐 쓰여 있다 뭐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묘지 훼손 의혹 관련해서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이다. 무덤의 혈이라는 게 이제 구멍을 얘기하죠. 이 핵심 뭐 사람 몸에도 왜 무슨 혈자리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막고 후손의 절멸과 폐가 망신을 저주하는 흉매 또는 양박이라고 한다. 이곳은 1986년 12월 아버님을 모시고 2020년 3월 어머님을 합장한 경북의 부모님 묘소고, 흉매이지만 함부로 치워서도 안 된다는 어르신들 말씀에 따라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수일 내에 제거하기로 했다.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3월 12일입니다. 경찰에서 바로 그 다음날 현장 검증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무슨 감정이냐면 거기서 나온 돌에 뭐 글자가 쓰여 있는데 그 글자가 살생자, 그 다음에 밝을 명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글자는 불투명하기지만 살로 추정된다. 죽인다고 그럴 때 살자. 이렇게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 글자가 뭐냐? 그 다음에 현장 검증을 통해서는 그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는데 묘소에. 그럼 이건 뭐냐? 그 다음에 그에 관한 전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어제 경북경찰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해서 우선 2개의 돌에 적힌 글자는 생자, 명자, 기운 기자 이게 맞는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부모 묘소 의혹의 반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살이 아니고 생명기다. 뭐 그러면 어찌 보면 제가 반전이라고 그때 확실하게 얘기를 했듯이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가요? 아닌가요? 흉매라면 진짜 거기다 살자를 쓴다든가 뭐 부정적 의미의 단어를 썼겠지. 거기다가 기운을 불어넣으려고 이 기운 기자를 썼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얘기라서 그때 제가 반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경북경찰청의 이제 설명은 이런 겁니다. 학자 등 다수의 문의한 결과 부정적 의미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거 뭐 꼭 학자한테 문의해봐야 되나요? 누구나 그게 무슨 기자인지만 알면 바로 우리가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흉매일 수가 없다. 흉매에다 기운 기자, 생명의 생자 그런 거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주술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경북경찰청의 설명에 따르면 묘지 그 훼손 지점 이게 이제 봉분 아래쪽에 3곳이 있다. 왼쪽, 오른쪽, 뒤. 그러니까 자기가 경찰이 확인한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 왼쪽, 뒤 이렇게 3군데가 훼손이 됐는데 봉분 앞쪽에 구멍. 요거는 이제 가족 측에서 아마도 예배를 위해 십자가를 꽂은 자리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구멍은 별로 크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꽂고 예배를 할 테니까 아마 그런 자리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글자가 적힌 돌은 우측과 뒤편에 있는 그런 거고, 왼쪽 구멍에서는 이 안일불자가 새겨진 것이 발견이 됐다. 자, 그래서 그럼 이거 누가 그랬느냐? 이게 이제 현재까지는 수사 중이죠. 그래서 이 인근에 뭐 CCTV가 있다고 하는데 그 CCTV 자료를 분석하고 주변 방문객 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돌, 현장 유류물 남아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성분 분석을 하고, 뭐 이래서 앞으로도 계속 추적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 되면 추적할 이유도 없고, 추적해서 잡으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친인척 가운데 누가 잡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후손들의 뭐 절멸이 아니고 후손들의 영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이 묘소에 돌을 이렇게 같이 뭐 좌우 뒤편에 묻었고, 그리고 거기에 생자, 명자, 그러니까 뭐 도로 살아라, 그 다음에 후손들의 앞날에 뭐 밝은 빛이, 그 다음에 기운을 넣어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거기다가 한 일종의 주술의식인 거는 맞는데,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흑주술이 아니고 그냥 명주술 정도 되는 거 아닌가. 밝게 뭔가 후손들한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잡으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친인척 중에 누가 잡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대략 뭐 경찰이 이재명 대표 친인척 중에 누구 한 명을 범인으로 잡았다 그래도 그게 범인인가요? 잘 되라고 했다는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돼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뭐 이런 흑주술이 뭐 자기 부모님 묘소에 있다 뭐 그러면서는 뭐 죄송할 따름이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죄송해야 될 사람은 아마도 그 곧 경찰이 뭐 잡아낼지는 모르지만 잡을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 친인척한테 죄송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는 후손들이 잘 되라고 거기다가 뭐 글자까지 적어서 돌을 묻어놨더니 그걸 가지고 이게 누가 저주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다가 고발하는 이 후손이 그 친인척들한테 오히려 죄송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형편이 됐고,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3월 12일이면 뭐 지금하고 비슷하게 뭐 사실은 여러 가지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럴 텐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뭔가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아니냐 하는 얘기가 그날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거였구나 하는 게 입증이 됐고,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경솔했다. 아니, 그 돌에 있는 사진을 보면 본인도 알 텐데, 본인이 뭐 기운 기자 같은 거 모르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 텐데, 그리고 뭔가 불분명하면 그거를 조금 더 확인해서 어떻게 왜냐면 앞에 이렇게 보시죠. 생자, 명자가 있고 뒤에 살자가 있다면 생자, 명자와 살은 의미가 상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앞에 생자, 명자, 살자만 발견했다면 모르겠는데 생자, 명자가 그거는 선명합니다. 근데 뒤에 살자는 이게 살자인지 무슨 다른 글자인지 저는 오히려 뭐 흐를 유자 같은 거로 보이더라고요. 지금 그 사진 보시면 저희 같은 문외한이 보면 흐를 유자로 보입니다. 흐를 유자로 보여도 이 부정적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살고 밝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 흘러 넘쳐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살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처럼 만약에 이게 정말 살자라면 뭐 한번 의심을 품어볼 만하죠. 근데 그 글자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가 혹시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본인 육안으로도 이게 살로 읽힐 수 있나 뭐 의문을 가질 법한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그대로 믿어버렸다. 그리고 그걸 페이스북에까지 올렸다. 문제를 삼기 위해서 경솔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경솔하고 경박했다.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이 즈음에 굉장히 초조하고 다급해 있구나 하는 걸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 만천하에 공개한 모양새가 됐다.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전에 이 세 글자가 생자, 명자, 기자로 보인다. 그때는 이제 그냥
문외한들이 이렇게 본 거 뭐 과학수사 뭐 이 차원이 아니고 문외한들이 봤을 때 그렇게 돼서 이건 반전이다 이런 걸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경북경찰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과학적으로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보면 더 이상의 반전은 없는 것이 되네요. 그건 그냥 생자, 명자, 기자다. 이제 남은 거는 그걸 누가 이런 행위를 했느냐 뭐 이건데 그거는 뭐 밝히나 마나 결국 이재명 대표의 친인척 아닐까요? 이쯤 되면 뭐 친인척 중에 누가 뭐 나와서 내가 했노라 내지는 이게 처음 봉분을 썼을 때 그때 묻어놨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 말에 따르면 1986년에 아버님 묘소라고 했으니까 2020년에 어머님 합장했으면 아마 86년 아버님 묘소를 쓸 때 그때 이런 주술적 행위를 해서 거기다가 돌을 함께 묻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후손들이 발복, 그러니까 복을 받으라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지금 그때 이 돌을 함께 묻고 글자를 쓰고 뭐 했던 분들은 지금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했노라 이런 사람이 못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분석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986년 아버님 묘소를 쓸 때 그때 이미 후손들이 잘 되라고 생자, 명자, 기자를 써서 거기다가 발복을 하도록 돈을 묻어둔 것 아닌가. 조금 더 주술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에 변호사도 되고 성남시장도 되고 경기도지사도 되고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도 된 것 아닌가. 아주 주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가 되는 이 시나리오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뭐 흉내 우는 흑주술 우는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경찰 수사가 앞으로 조금 더 진전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글자는 이제 명확해졌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 부모 묘소 의혹의 반전이라고 했던 그 반전 국면에서 더 이상의 반전은 이제 없는 것이 되네요. 결국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의 경솔함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